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과 평면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기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 시간에 벡터의 뜻과 덧셈,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벡터의 실수배를 알아보기 전에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좀 더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덧셈과 뺄셈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배라고 하는 거는 그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중에 크기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스칼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종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좌표 평면 벡터 평면에다가 놓으려면 좌표라고 하는 것을 항상 도입할 수 있고요. X좌표, Y좌표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좀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시점과 종점이라고 하는 용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라고 하는 벡터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지구과학에서 뭐 이렇게 기압과 관련된 거, 풍속과 관련된 것 중에 뭐 남동풍, 남풍, 북풍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 조금 기하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점과 종점이 있어야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크기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얘를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서 벡터에 대한 뜻,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통해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가지고 벡터의 덧셈, 그 다음에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고 하는 건 시점과 종점을 이은 이런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A에서부터 B까지 이어진 이 벡터를 가져다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벡터 AB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벡터에서 덧셈의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라 했냐면 맞아요. 꼬리 잡기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벡터의 덧셈을 하는 겁니다. A에서 B까지 가고 B에서부터 C까지 갔다고 하면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를 이야기하면 결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C를 갔다고 했으니까는 맞아요. 벡터 A, C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추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벡터 BC하고 평행한 벡터 A 여기 C 다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A, B라고 하는 벡터 AB와 벡터 AC 다시라고 하는 것을 더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값은 뭐랑 똑같다고요? 벡터 AC에 대한 값하고 똑같다고요. 그것을 이렇게 무슨 법칙?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꼬리잡기라고 하는 겁니다. 꼬리잡기에 대한 거 이거를 가져다가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가져다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벡터의 뺄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A, B 벡터라고 하는 거에서 AC 벡터라고 하는 것을 벡터 AB에서 벡터 AC라고 하는 거를 빼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뭐라고요? 이 부분이 방향이 반대라고요. 방향이 반대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벡터 AB 더하기 벡터 CA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벡터 AB에서 벡터 뭐라고요? CA라고요. 맞죠? 벡터 뭐라고요? CA라고요.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를 간 거랑 똑같아요? 벡터 AB 빼기 벡터 AC였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CA, AB.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서 어디로? 맞죠? 결론은 C에서 맞아요. B로 가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거에 대한 건 시점이 같아요. 그럴 때 B에서 A로 AB 빼기 AC AB에서 AC로 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뒤에서 앞으로. AB에서 AC를 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뒤에서 앞으로. 종점에서 C점을 향하는 C에서 B로 향하는 이런 벡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과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부 다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냐면 꼬리잡기. 꼬리잡기라고 하는 건 평행사변형의 법칙인데 벡터의 뺄셈과 관련된 것들은 평행사변형 안에서도 어떤 꼬리잡기인데 그 중에서도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삼각형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잡기 평행사변형의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논의하고 있냐면 실수배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고요. 실수배에 대한 거는 개념에 대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수배, 몇 배,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했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라서요. 그거를 근데 벡터에서 그 실수배라고 하는 걸 가져다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랑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실수배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두 배, 세 배 하는 거. 벡터를 두 배, 세 배 한다고 하는 방향은 어떻다? 방향은 같고 뭐만? 크기만 실수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방향만 같고 크기가 뭐라고요? 실수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잠시만요. 잘못 눌러져가지고요. 방향이 같고 크기만 실수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이 벡터가 있는데 이것을 두 배를 한다고 하면 이 A 벡터라고 하는 거는 방향은 일정. 근데 뭐가 같다고요? 뭐가 같다고요? 방향이 같고 뭐가 다르다고요? 크기가 두 배라고요. 마이너스 2A 벡터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벡터에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아까 방향이 반대라 했죠. 근데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두 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배에 대한 거 기억 잘 하시고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실수배에 대한 거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한 성질은 금방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A 벡터라고 하면 방향이 같고 크기가 두 배인 벡터. 마이너스 2a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a라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니까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두 배인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0을 곱해주면은 0 벡터
라고 하는 거니까는 크기가 없다. 맞죠? 크기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배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A 벡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럼 3A 벡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평행 이동할 수 있다 했죠? A 벡터라고 하는 거 이건데 3A 벡터니까 1배, 2배, 3배까지 가는 이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라고 하면 B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에 있는데 맞죠? 마이너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거를 몇 배 해야 된다? 하나, 둘, 세 배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벡터를 이야기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거를 가져다가 덧셈을 한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 A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이 A 벡터 여기다 해볼게요. 이 A 벡터 됐죠? 그 다음에 3B 벡터라고 하면 B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3B 벡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3B 벡터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어떻게 그것에 대각선 방향으로 덧셈을 할 수 있다고요. 됐죠? 됐나요? 그때 중요한 거 뭐가 시점이 같을 때 평행사변형 법칙 시점이 다르다고 하면은 평행이동해야 돼요. 아니면 꼬리잡기로 이야기를 하던가. 됐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3B라고 하는 벡터가 똑같이 있어요. 3B 벡터 그 다음에 여기 A 벡터. 근데 지금 시점을 맞춰놨어요. 시점을 맞춰놨어. 근데 A에서부터 B를 뺀다고 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시점을 맞춰놓으면 삼각형의 법칙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방향이 반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A에서 B를 뺐는데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가는 이런 벡터가 나온다고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 꼬리잡기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꼬리잡기가 포인트인데 우리는 1번에서 2번을 뺀다고 하면 2번에서 1번으로 2번 종점에서 1번 종점으로 가는 종에서 C로 가는 그런 벡터를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보면 지금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거는 저번에 덧셈과 뺄셈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렇게 0벡터, 단위 벡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중요하기는 중요한데요. 어떤 성질인지 알아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예제로 알아보면 되고요. 그것을 왜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그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덧셈, 뺄셈,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실수배라고 하는 정의들을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수학교육과 대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항상 배워왔던 것들이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름을 지을 때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4개, 8개, 11개에 대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벡터에서 다양한 법칙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왜 저렇게 되지? 왜 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좀 덜 해도 됩니다. 대신에 사칙연산 간단하게 계산할 수는 있어야겠죠. 그 계산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로 따지면 2점짜리 문제. 내신 시험으로 따져도 뭐 앞에 뭐 1번, 2번 정도에 대한 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6a 빼기 3b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a 벡터 빼기 4b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a가 6개, a 벡터가 3개, 그러니까는 a 벡터가 9개. 이거는 그냥 7b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수, 그 다음에 미지수의 편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하라고 하는 거를 처음 배우고 있는데요. 수, 미지수, 변수에 대한 것들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는데 이번 시간을 토대로 왜 수를 써야 되지? 왜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수학에서 법칙을 유지하는 것의 장점에 대한 것들의 생각을 좀 더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왜 좋은지, 그것들을 유지하면은 나머지 것들 계산, 우리가 이미 해봤던 계산들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합법칙,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에서의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벡터에서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눗셈,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외지만, 덧셈, 뺄셈, 실수배라고 하는 것들은 수에서, 미지수에서, 변수에서 사칙 연산했던 것들과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한다고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계산이 너무 편하거든요. 계산이 너무 편해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하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수학과 관련된 어떤 보고서 활동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칙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3번에 대한 것들은 지금 기하에서 벡터라고 하는 이런 단원에서 들어왔지만 이거는 사실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1차 방정식에 대한 것과 똑같죠. 이해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평행이동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평행이동해 가지고 시점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두 벡터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두 벡터가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같다고요? 크기와 방향이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죠. 근데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다르면 두 벡터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요. 됐죠? 근데 두 벡터가 평행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크기가 길든 짧든 상관은 없는데, 길이가 길든 짧든 상관없는데 그냥 평행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안 만나기만 하면 돼요. 안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안 만나면 돼. 연장했을 때 안 만나면 돼. 그러니까 뭐가 같으면 돼? 방향만 같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두 벡터가 같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벡터가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같다고 하는 것은 공통이고요. 뭐가 같은 것까지? 크기가 같다고 까는 조건까지 있으면 벡터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크기가 같은지 다른지 잘 상관이 없어. 모르겠어요. 같아 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두 벡터가 뭐라고? 평행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평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여기서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의 시점을 가져다가 뭐 했냐면요. 옮겨 보았어요. 됐죠? 이거에 대한 시점을 옮겨 보였어. 그랬더니 방향 같은데 크기가 다르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크기가 다를 수 있네. 여기다가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다를 수 있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B라고 하는 벡터가 A라고 하는 벡터의 실수배 몇 배 했을 때 같아지는지에 대한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실수배 B라고 하는 벡터가 A라고 하는 벡터를 몇 배 했을 때 실수배 했을 때 같아지는지, 같아지는 K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요? 평행한다고요. 됐죠? 뭐라고요? 그 K배 실수배 했을 때 같아지는 K가 있으면 평행한다고. 그런 K가 없어요. 그러면 평행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런 K가 있으면 평행.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K가 없어요. 그러면 평행하지 않다고요. 됐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라고 하면 뭐만 달라요? 방향만 달라요. 됐죠? 방향이 달라요. 아까 방향이 같으면 돼 라고 했는데 방향이 달라도 되네? 방향이 달라도 되네. 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똑같거든요. 됐죠? 그래서 방향이 같다는 말을 이야기하면은 약간 안 되겠네. 됐죠? 방향이 같은데 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방향이 정반대일 수도 있겠네. 방향이 같을 수도 있는데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됐죠? 방향이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정반대일 수도 있다고요. 됐죠? 포함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여기도 정반대 포함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P 벡터 P 더하기 벡터 P 벡터 Q 벡터와 Q 벡터 빼기 R 벡터가 평행한 거를 보이라고 하면 P 벡터 더하기 Q 벡터라고 하는 게 Q 벡터 빼기 R 벡터라고 하는 것을 K배했을 때 이런 등식이 성립하면 하는 K를 찾을 수 있으면 벡터가 평행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 한 문제 해결해 보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A 이 문제 해결해 볼게요. A, B, C라고 하는 게 한 직선 위에 있니?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선 위에 있니? 라고 이야기하면 A, B 벡터라고 하는 것과 B, C라고 하는 벡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벡터라고 하는 아니면 A, B 벡터라고 하는 거하고 A, C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평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A, B라고 하는 벡터와 B, C라고 하는 벡터가 어떻다고요? 평행하는 거를 보이면 된다고요. 됐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B, C라고 하는 벡터가 됐죠? A, B라고 하는 벡터의 K배로 표현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되면은 평행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BC라고 하는 벡터, BC라고 하는 벡터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OB라고 하는 벡터와 OC라고 하는 벡터가 있네요. 이거를 가져다가 BC라고 하는 벡터를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아까 OB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했고요. OC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했네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B에서 C로 가는 저 벡터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요? OC에서 OB라고 하는 벡터를 빼면 된다고요. 됐죠? AB라고 하는 벡터도 마찬가지. OA 벡터라고 하는 거에서 OB라고 하는 벡터를 가지고 AB라고 하는 벡터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가져다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맞아요. OB라고 하는 벡터에서 OA라고 하는 벡터를 빼면 AB라고 하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표현해 볼게요. BC라고 하는 벡터는 C에서 B를 빼야 한다 했죠? C에서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는 거니까 3A 벡터 빼기 3B 벡터라고 쓸 거고요. AB라고 하는 벡터는 B에서 A를 뺄 거니까 B 벡터에서 A 벡터라고 하는 거를 뺄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3A 벡터 빼기 3B 벡터라고 하는 거를 B 벡터 빼기 A 벡터의 몇 배로? 마이너스 3배로 마이너스 3배로 표현할 수 있네요. 마이너스 3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요? 평행한다고요. A, B와 B, C라고 하는 벡터가 평행한다고요. 근데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데 평행한다고 하면은 방향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됐죠? 정방향일 수도 있는데 방향이 어쨌든 같다고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됐죠? 여기는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한 직선 위에 있게 K를 잡으라고 했으면 A, B, B, C 맞게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저런 값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시험에 내기 좋았겠죠? 그래서 시험에 냈던 겁니다. 왜? 벡터의 실수배 그리고 덧셈과 뺄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시험 문제로 내는 거예요. 왜? 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지금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한 거 모두 다 복습하면서 해결해 보았습니다. 저와 지금 벡터 두 번째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이 다음 시간 벡터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녕.